영포빌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부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5층에는 청계재단 사무실이 있고 2층에 다스가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1월 11일에 1차 압수수색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하 2층 다스가 임대하고 있는 창고가 있어요. 지하 2층에. 이런 제보를 받았겠죠. 거길 가서 또 뒤집니다. 그러니까 BH 문건, 청와대 문건 아니에요? BBK 투자 관련 문건, 주요 국정정보, 제1부속실 문건 등이 1월 25일 2차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또 1월 31일 어제 추가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네. 지하 2층 주차장. 네. 지금 이 상황은 북한 선수단 본진이 양양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맨 앞에 이제 앞장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원기루 단장입니다. 원기루 단장을 비롯해서 선수 10명 그리고 임원진 포함해서 32명이 오늘 양양국제공항에 어제 마식령에 갔던 남측 선수라고 이제 내려올 때 같이 왔죠. 비행기 타고. 양양공항에 도착했다가 이제 버스로 다 함께 강릉 선수촌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역사의 한 장면이 되겠네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열고 거기에 이렇게 북한 선수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선수촌에 들어가고 또 여자 아이스하키 때문에 같이 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8일 뒤 2월 9일부터 우리는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와서 최선의 기량을 우리 북한 선수도 다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알파인, 피겨 등 4종목의 선수 10명이 도착한 겁니다. 북한 선수 10명은요. 알파인 스키가 3명이에요. 그리고 크로스컨트리에 3명,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3명, 피겨 스케이팅에 페어 2명의 선수가 왔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 페어 2명. 그리고 쇼트트랙에도 있네요. 쇼트트랙 2명. 이렇게 해서 10명. 그리고 임원진 포함해서 32명이 이제 양양국제공항으로 와서 등록 절차를 마치고 바로 강릉 선수촌에 입성해서 오늘 남한에서의 첫 밤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꿈들 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렸고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포빌딩만 계속 뒤지는 거예요. 지하 2층 주차장. 여기 또 MB 서울시장 자료도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해서 3번이나 이 빌딩을 가서 수색을 했는데 MB 측에서는 실수로 보관한 거라니까요.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왜 여기가 있었지? 가져가세요.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총무기획관인데 수사 협조로 전환한 것 아니냐. MB 통제하에 특활비를 썼다라고 진술하면서 MB 측에서 면회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만나셨습니까? 협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로 하신 거죠? 김성우 어차피 사장님도 다 인정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김성우 어차피 사장님도 다 인정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다스 이상은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수요주라는 취지의 뭐 이런 부사장님과 이제 다른 분과의 통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있었나요? 특활비 받으신 거 인정하셨습니까? 이명박 전 특활비 받으신 거 대통령이 지시 말고. 안 했나요? 아니요. 대통령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회사장님 부인하신다고 하셨나요? 지시 받으셨나요? 잠깐만. 다스 대책회의 하셨죠? 받아주세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참 여러 사람 괴로워 보입니다. 강 의원님.
이거 영포 빌딩 아닙니까? 예. 영포 빌딩이 영원히 포기 안 된 빌딩입니다. 영원히 포기 안 된 빌딩. 자녀 위장 취업 현장이기도 했고 청계재단으로 이렇게 재산을 줬던 것이고 지금은 비밀 창고인데 이 영포 빌딩이 꼭 집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비밀 지하 창고를 2번을 당했는데요. 이것이 이동영 검찰 조사되는 그날 저녁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습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 이동영의 진술에 힌트를 얻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영과 이시영은 지금 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가질 건가에 사실상 싸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밀 창고의 비밀 열쇠를 검찰에 이동영 측에서 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 이경환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왜 MB 측 면회를 변호사시니까 김백준 씨가 이 거절하는 건 무슨 이유예요? 거절하는 거야 당연히 보기 싫다는 뜻일 테고 보기 싫다는 뜻은 아마 MB에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는 플리 바게닝 제도가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형을 좀 감해주는 조건으로 아예 거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되고 다만 이제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수사에 협조하면 검사가 구형을 낮춘다든지 해서 선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김백준이라고 하시는 분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변호사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한 군데를 이렇게 또 가고 이래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주체도 달랐던 데가 있을 거고요. 주체가? 또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갔을 때 일부만 되게 다 모든 걸 다 가져오진 않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가져갈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가 이경환 변호사 보시기에는 누가 한 것 같아요? 이동영이?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신 저는 강기정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보통은 그 전에 진술한 사람에게서 힌트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알게 됐다면 그 당시에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만약에 새로 이루어졌다면 김백준을 다시 소환해서 비밀리에 김백준을 다시 이야기를 들었거나 하여튼 그 압수수색 한 시점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동영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홍갑 위원 보시기에는. 콕 집어서 저렇게 검찰이 가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검찰에서의 충분한 진술들, 그러니까 상당히 검찰이 탄탄하게 수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고, 또 제보가 있을 수 있고, 앞서 얘기한 폴리바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이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특수활동비 받는 과정에서 관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추론성 기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검찰의 3번 시간대는 분명한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볼 것은 검찰로서는 대통령 기록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수학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MB 측에서 놀란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스모킹 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래서 MB 측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로 해가지고 검찰의 압수수색 이번에 3번에 어제 들어가니까 검찰은 편법적인 집행이다. 다수 관련된 것만 하기로 했는데 왜 다른 것까지 하느냐. 그런 내용을 방금 전에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만큼 당혹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김민성 부원장님. 그 트리거라고 그래서 이제 방아쇠가 어떻게 보면 당겨진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지금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점을 찍어서 번호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하면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그 점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제보를 누가 했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원세훈 처도 아내도 원세훈의 아내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고 김희중 씨도 불만이 많았던 거고 이동영 씨도 사실상 본인이 소유주의 아들이라고 밖에는 알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이명박 대통령 아들 때문에 얼마나 또 이렇게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 이 전화 통화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서운한 사람들, 권력 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힘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마지막 정거장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특활비.
그다음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냥 거쳐가는 사람이다. 난 시킨 대로 했다. 이 정도 돼야 감형이 되는 거지. 내가 마지막 이걸 썼다라고 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거죠 지금. 정기환 의원 말대로 지금 진실 고백 릴레이가 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제 정의로운 진실 고백이 릴레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보면 배신감을 정말 많이 느끼겠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이고요.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청와대 자료가 있었다. 근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거 발견했으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검찰 압수수색에 나온 자료를 어떻게 이걸 검찰이 압수한 수사를 위해서 압수한 자료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라고 하셨는지 참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좀 덜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좀 어지럽다니까요. 저는 거기 지금 청와대 여러 문건들이 나왔는데 그 자료 중에 혹시 그 BBK 투자 관련 140억 회수와 관련해서 외교 라인을 뭐 어떻게 좀 활용하다 총영사를 뭐, 동원했느냐 이런 혹시 자료들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아마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 보고 저것은 저는 거의 폴리바게닝으로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거기 아까 얘기대로 좀 섭섭한 분들도 있겠지만 또 권영미 씨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섭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과거에 그 재벌 수사들을 하는 거 보면은 결정적인 이런 장소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급습해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찾아내는데 대개 보면은 그게 관련된 사람들이 폴리바게닝을 통해서 당신은 제1터님께 알려주라. 그러니까 김백준이든 뭐 이동영이 했던 권영미 씨가 했던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그런 장소를 찾아낸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연 지금 이현수 씨라든가 이런 분들 전 기조시장이 그냥 불기소 기소했든지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폴리바게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뭐 지금 구속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이것도 어떻게 밝혀져야 되는데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7시간 행적 보시죠.